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임신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임신 중 우울증, 원인, 진단법, 치료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임산부 주변 사람도 시청하시면 좋습니다. 임신하면 축복받고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부 100명 중 7명에서 12명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자친구나 남편, 부모, 친구들과의 어떤 부정적 관계 변화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라고도 하고요. 앞으로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책임감, 생활 패턴 변화가 우울증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 여성의 신체 변화, 예를 들어서 체중 증가나 가슴 변화,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도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임신 중 우울증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방법은 에딘버러 검사법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주면서 검사를 하는데요. 나는 재미있는 것을 보고 웃을 수가 있었다. 나는 어떠한 일들이 즐겁게 바라거나 기다렸다. 나는 어떠한 일들이 잘못됐을 때 나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탓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어떤 걱정을 한 적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주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슬프거나 비참하다고 느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울었다. 자해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다.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8점 이하면 정상이시고요. 9점에서 12점이면 우울증이 가능하신 그런 케이스고, 13점 이상이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치료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다음에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유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조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저체중아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고, 전자간증 위험, 그리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점수가 낮아지고요.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이 높아지고요. 산후 우울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치료라고 해서 꼭 약물을 먹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고 인지행동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쉽게 말해서 남편이나 가족의 지원이 뒤따르는 건데, 귀 기울여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가사분담을 해주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NESTS 치료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영양, 운동, 수면, 휴식, 그리고 주변의 지원이 있으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채소, 과일, 곡물, 유제품, 고기 등을 잘 섭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 3번의 식사를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우울증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잘 먹어야지 우울증이 완화가 된다. 그리고 중간에 배고프면 간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식 먹고 싶으면 드시면 되고요. 요리 과정 자체가 쉬워야 됩니다. 너무 요리하는 게 어려워지면 어떤 도구나 주변 사람의 지원을 통해서 요리가 좀 쉬워지면 우울증이 감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식사 때마다 균형 있는 영양소가 제공이 되어야 우울증이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물, 수분이나 우유를 먹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임산부용 영양제를 드시면 특히 엽산인이나 비타민 같은 것을 많이 드셔야지 뇌과학적으로 우울증이 개선이 됩니다. 칼슘 철분제도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의사나 약사와 상의 없이 그냥 드시는 것은 오히려 우울증에 안 좋을 수가 있고,
술이나 담배는 우울증에 안 좋고요. 커피도 뭐 많이 먹으면 하루 한 잔, 그리고 가능한 카페인 양을 낮게 이렇게 드셔야지 우울증에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은 기분과 에너지를 증진시켜주고 밤에 잠도 잘 자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감정을 주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울하거나 불안한 생각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운동이나 임산부 체조를 좀 알아보시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고요. 긴 시간 하실 필요 없고 짧은 시간 동안, 그러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커뮤니티나 각종 센터에 같이 가서 해주시면 좋고요. 주변 임산부 친구들이나 주변 임산부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좋습니다. 집에서도 뭐 못하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도 인터넷이나 각종 교재를 활용해서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우울증이 심하면 5분도 하기가 힘듭니다. 우울해서 운동을 하기가 싫지만 일단 5분이라도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과 휴식을 잘 취해줘야 되는데, 임신 자체가 수면 패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더 낮에 낮잠을 더 자고 싶어지는데, 그런데 막상 밤에는 자주 깨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고 쉴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시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최소 5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잘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울증이 개선이 되고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녁에 약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독서, 음악, 가벼운 운동 등을 하시면 좋습니다. 밤에 숙면을 잘 못 취했으면은, 원래 그 불면증 환자는 낮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데 임산부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임산부는 낮잠을 좀 자도 괜찮습니다. 낮잠을 좀 자는 게 낫고요. 충분한 휴식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우울증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휴식을 취할 때는 독립적인 장소, 혼자 있을 수 있는 독립적인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우울증 치료에는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운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후에 갑자기 자려고 하면은 잠이 잘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페인 음료는 오후 4시 이후에는 먹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먹을 경우에는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각종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울증이 안 생기고 또 우울증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일과가 바쁘다고 하더라도 잠시 본인이 좋아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요. 본인이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따뜻한 음료를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느 커뮤니티 센터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엄마란, 좋은 임산부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또 그렇게 본인이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잠깐 짬짬이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쉬시면 좋고, 취미가 있다면 좋아하는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공원이나 벤치, 강가 이런 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우울증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주변의 지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지원, 실질적인 지원, 사회 네트워크 지원, 정보 지원이 있어야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지원은 걱정이나 불안에 대한 그런 감정에 대한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남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실질적으로 집안일이나 육아를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임산부가 편안하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들이 설거지나 집안 청소나 아니면은 첫째가 있는데 둘째를 임신한 경우에는 첫째에 대한 육아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임산부가 우울증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회 네트워크 지원은 이제 다른 임산부들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야지 우울증이 줄어든다 그런 거죠. 다른 임산부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을 하고 기본적인 임신, 출사,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좋고요. 그리고 남편이나 부모, 친구, 직장, 이웃, 종교, 각종 커뮤니티나 SNS, 뭐 사회적인 단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임신에 대한 정보, 출산에 대한 정보, 육아에 대한 정보들을 전문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우울증이 더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약물을 주로 먹는가 하면요. SSRI라고 하는 우울증 약을 많이 임산부한테 사용을 합니다. 성분이 어떤 회사의 제품명은 아니고 성분이 설트랄린 에스시탈로프람이라고 하는 약을 주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플록세틴이나 플로복사민 같은 이런 우울증 약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전문의약품이고 처방받는 약이기 때문에 경증 말고 조금 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중증이나 그런 우울증에 처방을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최소한의 용량만 씁니다. 왜냐하면 임산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량만 쓰고, 만약에 임신 전에 우울증이 있었던 여성분들이 임신 후에 내가 임신이니까 약을 끊어야겠다라고 해서 약을 끊었을 때 우울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약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임신 후기에는 약을 이제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약을 끊을 때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단에 맡겨서 약을 계속 먹을 건지 중간에 좀 끊을 건지, 왜냐면은 너무 끊어버리면은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의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임신 중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